좋아요, 구독.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팀 박건희 차장님과 이어갑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국내 시장 긍정적인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시장 어떤 포인트로 저희 체크해 볼까요? 일단은 다시 이제 예전에 이제 기술주, 플랫폼 주들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해 줄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이 종목군들 그동안 이제 고평가 논란이 계속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면서 어느 정도 좀 많이 해소가 됐느냐.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추세적으로 상승을 해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쌍끌림에서 들어왔었던 게 뭐니 해도 다시 삼성전자, 하이닉스 필두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 밑에 이제 장비주들이나 반도체 소부장들도 같이 올라왔는데 사실 반도체 소부장들이 굉장히 싸요, 주가가. 그러니까 이익이 지금도 꾸준히 나고 있는 종목군들이 되게 많은데 불구하고 그러니까 퍼 기준으로 23년도 퍼 기준으로 10배 이하에 있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종목군들이 이제 올해 새해 들어서 많이 낙폭과대가 인식이 됐다. 이게 돼서 이제 올라오는 걸로 이렇게 좀 보이고요. 일단 오늘 좀 눈에 띄는 게 인터넷 관련 대표주들 네이버, 카카오가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이제 특히 네이버도 그렇고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 조금 체크하고 가야 될 게 뭐냐면은 아직까지도 카카오 같은 경우는 해킹 사업부 매출 성장이 조금 많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올라간다고 저희 그 서울경제 가족 여러분들이 좀 따라서 산다든지 중장기로 보고 간다든지 저는 아직까지는 그런 관점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카카오 같은 경우 회사를 굳이 표현을 좀 하자면은 인수합병을 통해서 회사를 좀 많이 좀 키우긴 했어요. 제가 이제 굳이 예를 들자고 하면은 애플이라는 기업이 딱 있는데 애플의 경쟁력이 아이폰, 아이패드, 에어팟 이런 거지 않습니까? 사업부가. 근데 만약에 이거를 쪼개서 상장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아이폰 쪽에서 상장하고 아이패드 상장하고 그렇게 된다면 애플이라는 회사는 껍데기밖에 안 남겠죠. 사실 카카오가 이러한 느낌이 굉장히 좀 강한 회사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카카오페이도 그렇고 어제부터 좀 올라오는 모습들이 눈에 띄는데 이제 카카오가 게임즈, 뱅크페이가 군사에서 상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회사들은 올라오는 게 맞다고 저는 보여요. 아까 전에 그 애플 그 예로 들었듯이. 하지만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쪼개서 상장을 했기 때문에 겉모습만 좀 남은 것처럼 저는 좀 느껴지는 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상장 철회를 하긴 했는데 저희 최근에 이슈를 잘 보게 되시면은 카카오 게임즈라는 자회사가 그 라이온 스튜디오라고 상장을 하려고 했었어요. 한 몇 달 전에 있었던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시장 분위기도 안 좋고 하니까 상장을 철회를 했거든요. 요거는 투자자들한테 좀 의구심을 넘는 행위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를 카카오로 들기는 했지만 조금은 좀 돌다리도 두들겨 봐야 된다. 최근에 연초 들어서 좋지만 좀 저희가 조금 한 번 더 의심을 하고 이렇게 좀 둘다리를 두들겨 보고 가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고요. 아직 카카오 같은 경우는 카카오 피코마라든지 카카오 엔터 그리고 세나 테크놀로지 등 지금 추가 상장 이슈가 아직도 많이 좀 남아 있거든요. 그러한 부실을 저희 투자자들은 늘 참고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가 사실 이러한 그 연결 자회사들 쪽에서 상장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연결을 제외하고 영업이익이 사실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까지 계속 옆으로 좀 횡보하거든요. 성장 없이 좀 횡보할 가능성이 있어요. 몇 년 동안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저희 투자자들이 좀 체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오랜만에 이제 반도체주들이 올라가서 반도체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반도체를 저희가 이제 체크를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대부분 증권사들이 디램하고 낸드 가격의 그 전분기 대비 그 증감률을 2023년도 1분기 지금이죠. 그러니까
요거를 바닥으로 해서 이제 서서히 올라올 걸로 보이고 있는데 뭐 구체적으로 수치로 얘기를 드자면은 1분기쯤에 디램 가격이 전분기 대비 증감률이 한 마이너스 30%대까지 갔다가 이제 2023년도 하반기에 가면은 거의 한 보합 수준까지 올라오거든요, 가격이. 그러니까 한 30% 이상 올라오는 게 되겠죠. 이렇게 된다면은 시나리오대로 간다면은 주가가 이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선행을 하니까 사실은 지금 정도 선 아니면은 한 4분기, 작년 4분기 정도 선부터 움직이는 게 맞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들이 지금 시장에서 지표로서 어느 정도 좀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출하 나누기 수요, 그러니까 수요 대비해서 지금 출하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느냐, 이러한 지표가 있는데 그게 이제 서피시언스라는 지표가 있거든요. 요게 2023년도 1분기까지 공급 과잉이 피크로 갈 것이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3분기에는 드디어 플러스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확실히 이제 공급 과잉 그 국면이 이제 이렇게 내려앉는 모습이 이제 좀 나오고 있다. 이런 거 하나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주가는 어느 정도 이러한 출하와 수요에 대한 그런 우려가 일정 부분 상반기 중에는 반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거는 좀 보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반도체에서 저희가 좀 체크해야 될 것 같은데 생산, 출하량이 어떻게 될 것이냐. 생산 비트크로스라고 있거든요. 2023년도에 1.1%대로 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나 이제 공급 과잉이 좀 완화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생산에 대한 그 비트그로스가 이제 4.1%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은 마이너스 3.8, 마이크론이 마이너스 1.2% 수준까지 낮추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혼자만 이렇게 생산 그로스를 이제 높이는 거고, 하지만 이게 세 개사를 합산을 하게 되면은 1.1%대까지 낮아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것도 하나 체크할 사항.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지표들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 아니면은 출하와 수요에 대한 지표상에서 어느 정도는 1분기가 지금 바닥이 서서히 좀 잡아가고 있구나. 요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설비 투자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모두 좀 감소할 예정에 있다. 요것도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수요 같은 경우는 수요 비트그로스가 디램 같은 경우는 13.3%가 이렇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아까 전에 공급 비트가 1.1% 증가인데 수요가 지금 13.3%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급 대비 수요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좀 늘어나는 모습이 나오니까 저희 투자자 여러분들도 이제는 기저효과가 좀 크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는 조금 반도체주들이 투자 심리가 좀 좋아지고 있구나. 이런 것도 조금 한 번 정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종목군들을 어떤 종목군들을 좀 많이 좀 보셔야 되냐 이런 것들인데 역시나 그 2022년도 대비 올해가 이제 그 실적이 계속해서 꾸준히 좀 잘 나오는데 저평가돼 있는 퍼가 한 10배 정도 밑에 있는 종목군들을 좀 유심히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전공정 쪽에서 저희가 2023년도에도 실적이 좋아지는데 퍼가 굉장히 좀 낮은 종목군 중에서 지금 눈에 띄는 게 이제 제우스라는 종목하고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뭐 이런 종목들이 저는 좀 눈에 띄고요. 그리고 유진투자 같은 경우도 퍼 한 10배 정도밖에 안 되는데 2023년도에도 2022년도 대비해서 굉장히 영업이익단으로 한 6% 정도 이렇게 좀 성장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진테크 정도도 좀 유심히 좀 보시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밖에도 이제 뭐 후공정 쪽으로 좀 넘어가게 되면은 그 네오셈이라든지 뭐 엑시콘, 그리고 유니테스트라는 종목은 흑자 전환에 좀 성공을 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 실적이 꾸준히 올라가는데 퍼 레벨이 2023년도 기준으로 10배 이하에 있는 종목군들, 전공정이든 후공정이든 뭐 인프라 쪽이든 뭐 어느 쪽이 됐든지 간에 이런 종목군들을 관심 종목에 잘 넣어놓고 흐름을 좀 체크를 하고 상승 추세로 올라가는데 잠깐 조정이 나와서 21선이나 61선 부분에서 지지하는 모습이 나오면
그럴 때 눌림목을 이용해서 일단 뭐 분할 매수라든지 이런 전략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시기가 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제가 오늘 그 추천주로서 관심 있게 좀 보는 종목은 저는 조금 비껴가서 좀 MLCC 주들을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MLCC 주가 이제 그 MLCC는 수출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수출 데이터 전에 2에서 6개월 정도 먼저 선행해서 주가가 움직여요. 이러한 맥락 때문에 지금 삼성전기가 먼저 좀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2022년도 2월부터 11월까지 MLCC 수출이 역성장이었는데 12월은 소폭이지만 YOY로 플러스 성장이 나왔죠. 약 한 4%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여기에 포커싱을 맞춰가지고 저는 오늘 그 사마 콘덴서라는 종목을 한번 좀 유심히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마 콘덴서는 2023년도에 전장하고 산업용 MLCC가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MLCC가 사업부에서 한 55% 정도 차지를 하는데 IT 28%로 역시나 수요 둔화 때문에 안 좋긴 하지만 전장이 한 29%대 이렇게 좀 되고 있는데 전장 부분 쪽에서 계속 좀 성장을 할 것 같고요. 이 밖에도 산업용 MLCC가 40% 정도 되고 있는데 이쪽 부분도 5G 향으로 매출이 확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사마콘덴서 한번 유심히 보자. 이렇게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